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모시고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따뜻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에 남긴 교훈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 보시죠.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그들의 조직된 힘에 대한 믿음은 고인께서 정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신조였습니다. 한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제 한반도를 평화로 이끌고 다양한 아시아 사회를 포용하며 깨어나갈 것입니다. 아버님은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국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주권자라고 하는 사람, 주권자라고 하는 시민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가장 존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여야 하고,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죠. And finally, when I painted the president, I painted a modest man. Despite all his achievements, what mattered most to President No in the end were his values, his family, his country, and his community. When President No left this earth, he wrote that we should leave only a small tombstone to remember him. I am very pleased that you've come together to honor him with much more. 60대 시절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이 문희상이가 이른 중반의 노후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야 대통령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장면 보셨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정치에 주는 교훈이 뭔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과 위원,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니까 좀 짠하네요. 네. 그렇죠. 벌써 이제 10년이 됐죠. 예. 저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은 기억들이 있죠. 예. 그 당시 대선 때 국회를 출입을 했고, 예. 청와대 이제 초기 출입 기자로서 같이 현장에서 예. 취재를 했는데, 노 전 대통령 하면은 상당히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상식이라는 부분, 뭐 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 알고 있는 예.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입니다. 그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 2002년 초에 그 당내에서 한 10%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후보 교체로 막 예. 흔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MBN에 모셔서 인터뷰를 하고 제가 1층까지 모시고 내려가서 인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예.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추후에 잘 되시면 저와 인터뷰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 처음 갔는데 한 50명 쭉 기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쭉 악수라고 하다 제 손을 탁 잡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이제 문화일보 풀 기자가 그 기사로 또 옮겼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저희 MBN이 초기 이제 뉴스 채널로서 그렇게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메이저가 아니었는데 예. 어쨌든 그분은 임기 중에 저희 MBN과 인터뷰를 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그 당시에 이제 큰 언론과 접촉을 굉장히 좀 꺼려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갈등 구조. 예. 이제 권력 대 권력이기 때문에 서로 긴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간에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초에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얘기에 대해서 우선 이제 그 당시 정치부 기자들은 도대체 의미가 뭘까 예. 여러 이제 추론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A라는 사안을 얘기하면 이건 이런 취지입니까?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자기식의 해석들을 하면서 예. 다 틀리는 거예요. 예. 주의 주장을 예. 펴면서. 그래서 제가 정치부장을 2번 대선 총선을 뛰면서 제가 후배들 기사를 볼 때 뒤에 대부분 기자들이 자기 주관을 넣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거의 다 걸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이것이 맞지 않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A라는 사안에서 얘기하면 그 자체에 대해서 담백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의도를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 구조만 있고 또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고 예. 그런 것도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인으로 기억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그리고 담백했던 정치인으로 정운갑 의원은 기억하시네요. 정기남 교수께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나요? 예, 에피소드가 좀 개인적인 뭐 경험이 있죠. 예. 2002년 대선 후보 시절인데요. 예. 당에서 이제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후보를 계속 흔들어댔지 않습니까? 그랬죠. 당의 선대위가 구성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선도적으로 선대위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참여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대지 저금통, 예. 뭐 이런 예. 선거 캠페인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획실장으로 제가 참여를 했고요. 아. 대통령 후보께서는 제 기억할 때 노무현 후보는요, 어느 일정을 광주로 가시기로 했는데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저히 뭐 후보께서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예.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실무자들 다 와라. 어. 나를 설득해 보시오. 예. 내가 왜 왜 이 시점에 가야 가야 되는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실무자를 대표해서 가서 설득하신 적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말 격의 없이 참모들하고도 소통하고 또 그것이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판단이 서시면 또 그렇게 하시는 저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벌써 뭐 10주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5.18 망언 행행하지요. 예. 좌파 독재 뭐 이런 이념 갈등 여전하지요. 정말 지역주의의 극복 기대서 어쨌든 간에 또 이념 갈등에 기대서 하는 이런 퇴행의 정치가 이 계속되고 있는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했던 뭔가 이런 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뭔가 정치를 좀 뭔가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가려고 했던 그 정신 아직 갈 길이 멀다. 예. 뭐 저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 문재인 정부가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더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다음 또 주제도 있겠습니다만 뭐 관료들의 어떤 그 반발이라든지 또 뭐 기득권층의 뭐 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때만이 예. 더 계획할 때만이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가시면서 후회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수영 교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정치에 남긴 교훈이랄까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두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네. 국익과 저는 통합. 국익과 통합. 그러니까 예. 오늘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의 주제가 새로운 노무현이었거든요. 예. 새로운 노무현. 저는 2019년에 우리 정치가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왜 이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 통합에 매진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이제 지역주의 타파 도전하면서 동서화합, 그다음에 심지어 임기 말에 대연정 구상조차도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합 한번 해보자는 이런 예. 측면에서 시도를 하신 거거든요. 또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국익을 항상 우선하신 것은 이제 진보 정치인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항상 국정은 이 탕평으로 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정체성은 분명했지만 그러나 뭐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뭐 제주 강정기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게 극도로 혼란하고 막말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익과 통합의 정신을 지금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저는 가장 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교훈을 묻는다면 뭐를 말씀하실까요? 전 좀 시각을 바꿔서요. 예. 깨어있는 시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과연 있었던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려고 했던 정신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했던 말 한 달락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은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발언의 취지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주권자를 존중하려고 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예. 근데 과연 그 시절에 우리는 깨어 있었던가,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했었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집단이고요. 언론은 그 권력과 가깝고 자본과도 가깝고 그래서 여론을 때로는 조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시민들이 너무 자신의 권력의 소중함을 좀 잊고 너무 그런 권력의 어떤 교란에 좀 잘 넘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는 어쩌면 너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화하고 그 당시의 업적을 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현재 문재인 정부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득권의 저항은 있어 왔고요. 그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여론이 조작되는 현상에 많은 시민들이 그게 진짜 사실인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 주권자인 시민들이 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준엄하게 정치한 정치권에 좀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이거 모든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는요, 공과 가를 균형 있게 다 평가해야 됩니다. 예. 그게 춘추필법이에요. 예. 근데 오늘은 10주기 추도식이니까 제가 이제 관은 말씀드리지 않고 예. 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공이 있다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이 2년보다 실용, 흥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제 실용 정신. 이거는 상당히 교훈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지층의 이해보다 국익을 더 중시하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랭걸 업적을 한미 FTA 지지층을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국익상 했죠. 또는 이제 이라크 파병, 또는 이제 친원전 정책, 또는 이제 제주 해군 기지 지지층은 반대했지만 전체 국익을 위해 했단 말이에요. 현재 그 문 대통령도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이런 걸 개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실용보다 이념 또는 이 국익보다 지지층의 이해를 중시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교훈을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김한기 변호사. 네, 저는 뭐 적기로는 그 통합의 정치, 권위주의 타파 이렇게 적긴 했는데 저는 뭐 그 중에서도 권위주의 타파에 굉장히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곳에 국민들이 찾아가서 그 전직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얘기를 나누고 사실 이런 사례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냥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은 들어줄 것 같고 때로는 국민들의 그 생각과 또는 지지층과 생각과 다른 정치를 하면은 또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 같고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줬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후에 정치들이 그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어떤 이런 권위주의 타파가 어느 정도 실천됐는지 좀 이거는 좀 마음이 또 안타깝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곁을 떠난 지 10년.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것들, 지금 우리 정치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